자, 점이 있었거든요. 점도 스타일을 확인할게요. 여기 점. 자, 점을 제가 이거를 HTML 태그를 보면 굳이 타이틀로 해서 이렇게 클래스 명을 넣어놓은 이유는 얘를 기준으로 양옆에 선을 만들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선이 요 선의 스타일이 여기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아랫부분에 계속 나올 건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잠깐만 확인을 해볼게요. 저기에만 나오는 컨셉이 아니네요. 지금 보면 여기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공통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맨 위에 가서 어디에서든 지금 저 클래스명이 있기만 하면 저 모양이 나와줘야 합니다. 볼게요. 자, 일단은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안에 여기 동그라미부터 확인을 할게요. 동그라미가 일단 선부터 선 쉐이프 171 일립스로 되어 있군요. 일립스 확인 좀 해볼게요. 색깔은 이게 이 사이트의 하이라이트 컬러인가 봐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크기 확인할게요. 87 정도의 크기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점으로 했기 때문에 글씨고요. 글씨의 폰트 사이즈를 바꿔주는 거예요. 컬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확인한 컬러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키워서 몇 정도로 하면 될까? 8픽셀 정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높이가 8 정도 나왔으니까 8픽셀 정도 해보겠습니다. 택도 없네? 여기요. 자, 이건 개발자 도구에서 보고 키워야 되겠다. 개발자 도구에서 저 데코 얘 폰트 사이즈를 키워보도록 합시다. 키워서 보이고요. 얘가 이게 도대체 몇을 잡아야 돼? 사이즈를 32 정도로 잡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하고 차이가 너무 큰데? 더 늘렸을 때 지금은 폰트 사이즈 대비해서 라인 하이트도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키워보고 있고요. 안에 있는 글씨의 크기만 확인할 방법이 진짜 애매하네요. 그렇다고 비포 애프터에다 만들기도 그렇고 네. 비포 애프터는 선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충 지금 눈대중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은데요. 60으로 잡아주대요. 얘가 높이가 저렇게 길게 나올 이유가 없어요. 디자인 좀 잠깐 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60 정도로 키워봤고요. 얘 높이를 몇으로 잡으면 위치 잡기가 편할까? 네. 지금 폰트 사이즈 키웠을 때 얘 라인 하이트가 자동으로 똑같이 먹고 있어서 위치가 잡히고 있는데 저는 30픽셀 정도 잡히게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공간에 잡히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라인 하이트를 30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볼까요? 폰트 사이즈 60픽셀 해서 눈에 보이는 점의 크기가 8픽셀 정도 되게 해줬고요. 그간의 글씨 가운데 정렬해서 맞춰주고 라인 하이트를 30으로 해서 얘의 높이가 30픽셀 잡히도록 해볼게요. 화면과 같이 작성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잡아봤고요. 의도대로 높이가 30이 잡히나 좀 볼게요. 네, 의도대로 30이 잘 잡히고 있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얘 양옆에 선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선이 여기뿐만 아니라 아래쪽에도 공통으로 나오는 선이었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작성하고 싶냐면 일단 선은 비포 애프터에 만들 거예요. 비포 애프터에 만드는데 너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비를 주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비를 줄 겁니다. 196 정도의 너비가 있어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너비를 줄게요. width 196 픽셀을 줍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 relative 얘를 기준으로 해서 before after에다가 선을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before 지금 얘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쓰는 거니까 이렇게 선택자를 쓰시면 안 돼요. 타이틀 데코라고 할게요. 타이틀 데코라고 해서 다른 데서도 얘를 써먹을 수 있게끔 부모를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타이틀 데코라고 하면 해주세요. 자, 위드가 있는데 이게 화면의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마진을 이용해서 화면의 가운데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0 오토 할게요. 디자인을 보고 위아래 공간이 몇이 있는지는 이후에 파악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0 오토에서 196의 너비를 가지면서 화면의 가운데 있으라고 했고요. 쟤를 기준으로 얘의 before 또는 after에다 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에다가 빈 공간을 만들고 선을 만들 거예요. 하이트를 줘서 만들어도 되고 보더를 줘서 만들어도 되고.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요. 높이를 확인하려고 쳤더니 너무 가늘어서 높이가 선택 영역을 만들긴 했는데요. 너비 80에 2픽셀의 높이를 가지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2픽셀. 미드도 넣어도 돼요. 미드 80. 백그라운드 흰색. 이렇게 해서 넣어줬고요. 포지션 absolute. 얘가 귀신 위치에서 왼쪽에 떠져 있으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애프터는 오른쪽에 붙어 있으면 되겠죠? 애프터는 오른쪽에 라이트를 0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둘 다 탑값은 똑같이 좀 효율적으로 씁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똑같은 게 많이 겹쳐요. 콤마로 해서 이어서 쓸게요. 콤마로 해서 이어서 쓴 다음에 다른 것만 분리해서 쓰겠습니다. 둘 다 똑같이 컨텐트, 하이트, 위드, 백그라운드, 포지션, 탑값까지도 똑같아요. 탑값도 50%, 자기 크기의 반만큼 위로 올라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물론 1픽셀 올라가면 되는 거지만 이것까지도 둘 다가 똑같고 이 와중에 비포 애프터만 위치가 다르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레프트 0, 라이트 0. 둘 다 똑같이 이속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써줬고 하나는 기준위치 왼쪽에서 하나는 기준위치 오른쪽에서부터 있다 라고 해서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위에는 지고요. 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해 봤을 때요. 선이 화면처럼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틀 데코를 기준으로 해서 양옆에 선을 만들어 줬어요. 자, 브라우저 화면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얘가 높이가 30이 잡히게끔 우리가 해놨거든요. 검사를 해봤을 때 요게 30이 잡히게 해놨고 자, 이제 간격들을 보도록 할게요. 패러그래프 자, 여기 제목 밑에 지금 보면 이 제목이요. 밑에 H2가 72의 공간을 쓰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네. 72고 그러면 그 위에 텍스트와는 거리가 1, 2픽셀 정도 오차뿐이 없는 것 같아요. 눈으로 봤을 때. Y 끝부분부터 거리를 잴 것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Y 끝부분이 딱 맞닿아 있거든요. 그죠? 확인됐습니까? Y의 끝부분. 그냥 거리를 확인할 때 포토샵에 가볼까요? 여기에서 저 Y의 끝부분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자키 브라우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검사를 했을 때 얘가 72의 라인 하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Welcome to Bino라는 게 72의 높이를 가집니다. 그걸 감안해서 거리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얘한테 폰트 사이즈를 72를 줬기 때문에 선택 영역으로 72의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72 이게 피그마였으면 우리 이런 거 안 해도 되지만 포토샵에서는 이 높이를 우리한테 안 알려주니까 선택 영역을 이렇게 만들고 가이드를 뽑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Y의 끝부분 여기 Y의 끝부분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확인하면 되겠다고 33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얘의 라인 하이트가 이만큼 72의 공간을 쓰고 있고 그 위의 공간이 33이에요. 그래서 얘 밑에 아래 33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 위에 마진 33이라고 해도 됩니다. 33의 공간을 떨굴게요. 여기 H3에서
아래쪽으로 33을 줄게요. H3에서 아래쪽으로 33을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H2 밑에도 공간을 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확인하면서 마진을 주자고요. 33을 주세요. 디자인 다시 보겠습니다. 제목 밑에 자 이게 72의 공간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72의 선택력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이드를 뽑아 주시고요. 이 가이드 밑에 여기 저는 얘가 아까 라인 하이트 30을 줘서 얘가 30의 높이가 잡히게 했거든요. 그러면 30의 높이를 대략 선택력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 선택력 안에서 선이 가운데 있게끔 대략 맞춰주고 여기에서 가이드를 뽑았을 때 이 거리가 지금 H2와 지금 요 녀석 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몇이냐 근데 확인 좀 할게요. 28 정도가 있네요. 넣어주겠습니다. H2 밑에 28 이렇게 해서 간격을 주고요.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있죠? 패러그래프의 스타일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타이틀 데코는요.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공통으로 쓸 거니까 타이틀의 데코와 관련된 CSS 룰스는 다 잘라서 맨 위로 올릴게요. 맨 위에 레이아웃 밑에다가 옮겨 놓읍시다. 공통의 CSS는 상단에 몰아놓자고요. 타이틀 데코 해서 스타일 아까 AIC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밑으로 옮겨주세요. 옮기셨습니까? 그래서 공통으로 쓸 수 있게 해주고 다시 내려올게요. 컨텐트 안에 P의 스타일 잡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네, P부터 잡을게요. 얘가 먼저 있죠. 얘 먼저 잡게요. 너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디스플레이 인원 블락 했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와 라인 하이트, 폰트 그런 것들이 확인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패러그래프예요. 클릭을 했을 때 14픽셀에 행의 높이 몇이 있는지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봐야 되겠죠. 24가 있네요. 여기에 행의 높이가 24가 있어요. 14픽셀에 24 주도록 하면 되겠고요. 컬러가 있네요. 컬러 확인할게요. 복사하십시오. 캐릭터 패널에서 컬러 확인하세요. 넣읍시다. 14에 24의 컬러 확인했어요. 자, 우리가 바디의 폰트가 14였으니까 라인 하이트만 적용해주면 되겠네요. 얘한테 가서 라인 하이트를 24 픽셀 해주시고 컬러 지금 확인한 컬러를 넣어줍니다. 포토샵에서 확인한 컬러 넣어줬고요. 자, 얘가 24의 높이를 쓰겠대요. 그러면 여기 위에 간격을 확인할 때요. 포토샵 볼게요. 얘가 24의 높이를 쓴대요. 그러면 선택 영역으로 마찬가지 이 글씨가 센터에 있게끔 하고 24의 높이를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을 때 선택 영역을 만들었고요. 이 선택 영역 할 때 팁을 드리면 여기 이 선과 이 사이 이 문단과 문단 사이 이 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사각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24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인 거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인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위에서도 이만큼 24의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거리 아까 여기 얘가 30의 높이를 쓰고 있었고요. 30까지를 이런 식으로 가이드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저 녀석과 여기까지 거리는 얘입니다. 거리를 확인해 볼게요. 26이네요. 그러면 이 녀석 아래 26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 26이 다른 데도 다 똑같다라고 하면 얘한테 하시는 거고 아니라고 한다면 패러그래프 위에 마진을 넣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거리 선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한 40 정도 있는데 그게 다른 데서도 똑같이 적용되나 볼게요. 끌고 내려와 보고 있고요. 아닙니다. 달라요. 그죠? 네. 아래 마진은 얘가 나올 때마다 다르네요. 그러면 공통어 넣을 수 없어요. 공통어 넣을 수 없고 그냥 여기 이 슬라이드 안에 얘는 아래 마진이 몇 해서 26. 패러그래프한테 위에 마진을 26 줘도 돼요. 패러그래프 선택한 게 있으니까 얘에다가 마진 탓 26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폰트 사이즈든 라인 하이트든 또는 컬러든 지금처럼 마진이든 저런 것들이 얘한테만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애한테 다 공통으로 있는 걸까? 여러분이 디자인했다면 당연히 그 룰을 지켜가면서 했을 거고요. 룰을 지켜갔으며 했다고 한다면 공통의 클래스명으로 해서 규칙들을 만들고 HTML 작성할 때부터 신경을 써가면서 내가 쟤를 뭐로 했었지? 이건 여기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나오는 거네?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스타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예, 링크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HTML 보겠습니다. 링크의 스타일도 이 페이지에서 다 공통의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btn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 안에 채워진 건 필드라는 클래스명을 넣었었어요. btn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얘는 너비와 높이가 똑같았습니다. 디자인을 확인해 보면 글씨의 길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얘의 길이가 똑같은 것 같은 게 얘의 컨셉이었어요. 확인해 볼게요. Get Started 밑에 있는 버튼의 크기 225에 56. 그럼 옆에 있는 Run More의 네, 사이즈도 확인해 보면 똑같아요. 225에 52. 얘들은 링크의 높이나 너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구한테 클래스면 btn한테다 넣겠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 사이 간격도 갭을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가이드에 딱 맞춰서 했네요. 32픽셀의 간격이 있습니다. 우린 얘한테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해서 가로 배치를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링크 어디 안에 있는 슬라이드 컨테이너 안에 슬라이드 안에 링크는 갭이 32다. 그거부터 링크 여기에서 얘한테 갭이 32다 라는 거부터 먼저 큰 거부터 잡고 그러자 볼게요. 자, 간격은 저장 다시 할게요. 링스 캡 있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간격이 왜 없니? 검사 좀 해볼게요. 얘한테다가 캡을 줬는데 아까 컨텐트 안에 P가 얘까지도 영향을 줬구나. 이것도 P여서 그죠? 그럼 뭐 다 물고 들어와야지 뭐. 위에 얘를 못 이기고 있잖아요. 그럼 얘 이길 수 있게끔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이길 수 있겠죠? 저장해 주세요.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있어야 갭이 먹는데 여기에서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락으로 바꿔주는 바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안 먹어서 여기 속성 자체를 못 이기구나. 인라인 플렉스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인라인 플렉스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 요소 자체가 인라인 성격이 있고 얘 자식 요소는 플렉스의 성격이 있고 네, 이렇게 바꿔볼게요. 네, 간격 잘 나와 있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인라인 요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컨텐츠 안에서 잠깐만요. 컨텐츠 안에 텍스터라인 센터가 있는데 얘는 왜 가운데로 안 오는 거냐 그러면 저스파이 컨텐트 센터 하면 되겠다. 여기에서 JCC 할게요. 네, 그러면 가운데 잘 있네요. 저스파이 컨텐트 센터에서 가운데로 몰아주세요. 기본적으로 주축의 왼쪽부터 채우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JCC에서 가운데로 모았고요. 이제 btn의 스타일을 잡을 건데 이 btn의 스타일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도 다 공통으로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 안에 btn이라고 설정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가서 클래스명 btn이 있으면 그리고 btn 중에 필드가 있다면 스타일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225의 5인가? 네,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너의 크기가 몇이었니? 225의 52. 네, 주겠습니다. width, height 52. 그거 안에서 글씨 가운데 line height 줘서 테두리 줄 거고 테두리까지가 52가 될 거고 그럼 글씨가 쓸 수 있는 공간은 50픽셀. 그래서 가운데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더 줄게요. 1픽셀이겠죠? 1픽셀. 살리드 흰색이겠지? 주고요. 이러면 이 요소의 크기가 넘쳐요. 박스 사이즈를 이용해서 전 넘치지 않게 할 거니까 보더 박스에서 넘치지 않게끔 해주십니다. 테두리가 이렇게 나왔고 레디우스가 똑같이 있는 것 같죠? 얘들의 레디우스는 다 2픽셀 정도 있던 것 같아요. 2픽셀 주시고요. 안에 글씨 기본적으로 무슨 색인지 확인합시다.
흰색이겠네. 흰색이고 대문자고 글씨 크기 확인할게요. 14픽셀이군요. 아간이 마이너스가 있네? 흰색이고요. 14픽셀은 우리가 바디에서 지정한 크기가 똑같으니까 별도로 지정할 필요 없고요. 볼드가 있었고 자간이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0.02 EM 해서 자간이 조금 좁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자로 바꿀게요. 대문자로 바꿔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채워져 있는 거. 채워져 있는 게 다 똑같은 색깔로 채워져 있었는지 아니면 각 파트마다 색깔이 달랐는지 포토샵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마 또 다 다른 건 아니겠지? 다행히 색깔이 다 똑같이 하이라이트 컬러인 것 같네요. 한두 개 빼놓고. 네, 하이라이트 컬러니까 필드가 있으면 이 색깔 확인해서 넣을게요. 네가 누구니? 아, 얘네요. 색깔 확인할게요. 뭐야, 그림자도 있네? 색깔 확인할게요. 살짝 떠있는 느낌으로 그림자도 있군요. 백그라운드, 아니 필드에만 넣어주세요. 채워져 있는 클래스명 필드가 있는 건 BG가 얘로 확인이 됐습니다. 넣어주시고요. 봤더니 포토샵에 섀도우도 있어요. 버튼에 섀도우가 있는데 이게 얘한테만 있는 건가? 아니면 옆에 거에도 있나? 옆에 건 없네요. 채워져 있는 거에만 섀도우가 있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 픽셀의 스프리드 5의 사이즈 5 아래쪽으로만 있네요. 아래쪽으로만 있어요. 그러면 적어보겠습니다. 박스 섀도우가 X축은 없고 아래쪽으로만 2픽셀 블럭값 5픽셀 정도 하시면 똑같을 것 같아요. RGBA에서 검은색의 25% 검은색의 25%.25 티도 잘 안 날 것 같은데 일단 있습니다. 얘는 테두리가 없고요. 필드에는 보더가 없어요. 보더 빼주세요. 오케이. 그림자가 살짝 티가 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자, 패러그래프와 링크 사이의 간격도 마저 확인을 할게요. 여기 이 간격 말입니다. 이 간격. 패러그래프가 24의 라인 하이트를 가졌었고요. 여기에서 이 거리 확인을 하겠습니다. 액면 그대로의 거리를 확인하면 되겠고요. 66픽셀 정도 있네요. 그러면 이건 공통이었고요. 내려올게요. 패러그래프 밑에 66. 여기 이 패러그래프 밑에 66이요. 마진 바텀 66 하면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 공간을 떨궈줬습니다.